11월 21일 국토부 발표 핵심 중에 하나가 타다였습니다. 국토부의 발표는 여당이 야당이 타다금지법을 발표한 것과 동시에 정부 안으로서 내용적으로 같이 발표됐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같이 하면 사실상 통과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승합차라면 6명은 타야지, 관광 목적이라면 6명은 타야지,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다의 불법 영업은 못하게 되는 거죠. 박홍근 의원은 관광 목적이라면 어떻게 10분을 타고 30분을 타냐, 6시간 이상 타야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지당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같이 하는 안 통합될 예정이고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11월 25일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때 결정됩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2시 주목해 주십시오. 끝나가는 타다 끝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타다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국토교통위가 열리건 법사위가 열리건 본회의가 열리건 시행일이 조금 늦춰지건 절차 과정일 뿐입니다.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에 심사는 분야별로 나눠서 특히 교통 소위에서 처리합니다. 소위에서 합의되면 끝입니다. 소위 통과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정리된다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과정은 지켜보시고 더 당길 수 있도록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언제 눈앞에서 사라지냐.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시행일과 예고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대가 바뀝니다. 나머지는 절차 과정, 타다 입장에서는 철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철수 과정 당기는 문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또 조합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다가 재판한다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굴재 로펌들을 선임해서 대응한다는데 말씀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불법으로 확정됩니다. 재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검찰에서 불법 택시로 본 이상,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불법을 한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다 때문에 우리는 더 단결되었고 더 미래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규제에 대해서도 더 빨리 혁신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양수조건으로 왔고 양수조건 완화로 왔고 부재 해제도 우리 단결됨으로 곧바로 해결해낼 걸로 믿고 플랫폼 세상을 우리 플랫폼 세상으로 공익적인 플랫폼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춰준 것이 타다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 과정 12월 일제점검 때부터 12월 연말 임시 부재해제 코스 갈 때부터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연말에 차를 중심지역에서 못 잡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타다의 교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하얀 차, 하얀 번호판 차량이 택시를 자기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 도입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업용 무사고 경력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택시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 보통 택시가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택시 못하겠다. 승차 거부로 비난까지 하죠. 승차난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택시가 노령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규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승차난은 부재라는 규제가 숨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제를 요구한 거고요. 노령화에 있어서는 영업용 경력 제도라는 규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2대 핵심 규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해결됐다. 구체적 내용, 변경사항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업용이란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하얀 차를 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하얀 차를 운전하셨던 분들 다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운전면허 경력 5년을 가지면 택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2분의 1 경감조항이 있겠죠? 2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조건에 맞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시급히 택시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경감이 대폭 됐으면 좋겠다 라는 조합원의 의사를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조건 없이 택시를 할 수 있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단 교육과정은 발표는 냈지만 교육과정의 내용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택시를 올가맨 핵심 규제였는데, 그 규제가 풀리면 어떤 영향이 사회에 미쳐질 것인가, 택시 산업에 미쳐질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택시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택시를, 우리 개인 택시를 검토하실 분 이렇게 많습니다. 조기 은퇴자의 천국입니다. 실직자의 천국입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층으로는 취업준비생 택시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누구나 직장이 돼버렸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그에 상응하게 대한민국의 온 관심을 가지는 택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향, 두 번째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청년 장년이 오면 시민들은 택시가 변해 나가는구나. 그러면 애정과 관심으로 비난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년 택시 이미지 변화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민과 갈등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택시로 갈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노령화, 우리를 짓눌렀던 사회의 비난, 드디어 해결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에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래서 그러한 택시 산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조합이사 강남지부 이영철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저는 지금부터 거기에 보태서 조합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20살에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26살입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경력 6년입니다. 자, 내가 개인 택시를 하겠다, 우리 딸이. 그러면 바로 택시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절대 차량을 몰고 내 차를 구입을 해서 몰고 그런 경력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득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무사고 경력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발생이 돼서 우리 개인 택시가 이제는 정말 젊어지고 많이 양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